엄마, 오늘 제 점심이 도둑 맞았어요. 여기 캐나다의 한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소리치며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엄마를 둔 자녀가 무슨 일로 도시락을 뺏겼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주부 김민지라고 합니다. 5년 전에 한국에서 토론토 근처의 이 작은 캐나다 마을로 이사 왔어요. 이곳의 거리는 넓고 깨끗해서 제가 살던 한국의 분주한 고향과는 많이 달라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도 조금은 집처럼 느껴져요. 제 부엌에는 참기름과 김치 향이 가득하고 저는 딸의 도시락에 김밥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담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친구들이 너한테 친절하길 바랄게. 도시락 안에 분홍색 하트 모양 쪽지를 넣으며 속삭였어요. 작년에 몇몇 아이들이 하나의 이상한 냄새가 나는 점심을 놀렸어요. 그날 슬픈 얼굴로 돌아온 딸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복도에서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려요. 13살인 제 딸 하나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교복은 구겨져 있고 배낭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어요. 엄마, 김밥 만드셨어요? 하나의 눈이 반짝이며 도시락을 들여다봐요. 많은 이민자 자녀들과 달리 하나는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음식, 언어, 모든 가족 이야기를 사랑해요. 응, 근데 대신 샌드위치를 만들어줄까? 김밥이 좋은 생각인지 확신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가 도시락을 꽉 잡아요. 엠마랑 올리비아가 계속 제 점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엄마의 요리에 대해 들었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대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 문화를 나눌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그때 제 남편 데이비드가 들어와요. 회사에 가기 위해 넥타이를 고치고 있어요. 뭔가 정말 좋은 냄새가 나네요. 그가 제 뺨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해요. 데이비드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문화, 특히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의 도시락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불고기 덮밥과 몇 가지 절인 채소가 들어있어요. 동료들이 또 부러워할 거예요. 제가 그를 놀리며 말했어요. 벌써 그래요. 데이비드가 웃어요. 지난주에 회계부서의 마크가 자기의 음식과 당신 요리를 조금만이라도 바꾸자고 했다고요. 자부심에 얼굴이 따뜻해졌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평범한 집밥일 뿐이에요. 특별한 것 없어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해요. 당신의 요리는 정말 특별해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문간에서 가족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요. 데이비드의 차가 출발하고 하나는 학교 버스 정류장을 향해 길을 걸어가요. 아침 햇살이 인도 위에 그들의 긴 그림자를 만들어요. 문을 닫고 제 손을 바라봤어요. 이 손들은 아직도 고향의 음식을 만드는 법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손들은 이제 두세 개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단순한 도시락들이 곧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위해 야채를 자르고 있을 때 현관문이 크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얼굴이 상기되고 눈이 커진 채로 급하게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제 점심이 도둑 맞았어요. 하나가 외쳤어요. 제 가슴이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아이가 인종차별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일어났던 거죠. 저는 빨리 앞치마에 손을 닦고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 하나, 정말 미안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버렸니? 이런 괴롭힘에 대해 선생님과 이야기해야 할까?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해요. 하나는 울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웃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 전체가 축제 등불처럼 밝게 빛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엠마와 올리비아가 나쁜 마음으로 훔친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발끝으로 뛰면서 설명해요. 그들은 그냥 맛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조금씩 먹고 싶어 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저 자신이 거의 먹지 못했어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애들이 김밥을 좋아했다고. 좋아했냐고요? 그들은 완전 사랑했어요. 하나가 만세를 하며 말했죠. 제 역사 선생님 피터슨 선생님 아시죠? 그분도 한 조각을 맛보시고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레시피를 원하세요. 제 입이 놀라서 벌어졌어요. 5년 동안 저는 우리 가족의 점심에 대해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우리의 한국 음식이 나쁜 의미로 튀어나올까봐 걱정했죠. 이제 보니 그 같은 음식들이 우리를 인기 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데이비드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직장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시락을 열었더니 갑자기 5명의 동료들이 배고픈 늑대들처럼 제 책상을 둘러쌌어요. 저는 웃었지만 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맺혔어요. 어울리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모든 그 세월, 한국 음식을 그만두고 더 캐나다적인 식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던 모든 시간 그것은 다 불필요했어요. 한국과 저를 연결해주는 음식이 이제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캐나다와 연결해주고 있어요. 하나가 잠자리에 든 후 저는 주방에서 늦게까지 일했어요. 레시피를 펼쳐놓고 내일의 도시락을 계획했어요. 캐나다로 이사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강한 맛과 밝은 색상의 음식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하는 음식들을 만들 거예요. 저는 무지개 같은 채소가 들어간 비빔밥 용기, 작은 병에 담긴 고추장 소스, 눅눅해지지 않도록 따로 싸둔 바삭한 김 등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어요. 심지어 디저트로 호떡도 몇 개 추가했어요. 제 손은 빠르고 자신감 있게 움직여요. 제가 준비하는 각 요리는 마치 이제야 용기를 내서 말하는 이야기의 한 문장 같아요. 도시락을 닫으면서 제 안에서 이상한 설렘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느꼈어요. 무언가가 변하고 있어요. 비록 아직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요. 이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세탁물을 접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의 번호가 익숙해 보여요. 하나의 학교에서 온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빨리 전화를 받았어요. 하나가 아픈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여사님, 저는 하나의 역사 선생님 피터슨이에요. 저는 전화기를 꽉 잡았어요. 하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오, 아니에요. 모든 게 좋아요.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요. 피터슨 선생님이 학교에서 문화 다양성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을 놀라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제가 학생들을 위한 한국 요리 시연을 이끌어주길 원하셨어요. 하나의 도시락이 학생들을 하나로 모은 방식이 정말 놀라워요. 피터슨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전에는 서로 대화하지 않던 아이들이 이제는 함께 앉아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모두에게 훌륭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화를 끊으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전체 학교의 요리를 가르친다고요? 제 영어는 아직 완벽하지 않고 많은 낯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정말 무섭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실수를 하면 어떡하죠? 하나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저는 그 전화에 대해 말했어요. 엄마는 꼭 해야 해요. 하나가 제 손을 잡고 위아래로 뛰어요.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한국 문화가 얼마나 멋진지 보여줄 기회예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데이비드에게 오늘 선생님의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접시 위에 밥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이 커뮤니티에 속할 기회일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나누는 것으로요. 시연날이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저는 학교 식당에 서서 재료들, 이동식 조리기구들,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젊은 얼굴들로 가득 찬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 100명은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건네주실 때 제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을 가다듬고 다시 시도했어요. 제 이름은 김민지이고 오늘 우리는 김밥을 만들 거예요. 학생들에게 김 시트를 펼치고 밥을 펴는 방법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긴장감이 햇살 속 눈처럼 녹아내렸어요. 이것이 바로 제 영역이에요. 고향의 음식을 요리하고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를 나누고 각 재료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요. 한국에서는 어머니들이 학교 도시락, 소풍, 특별한 외출을 위해 김밥을 만들어요. 저는 김의 밥과 속 재료를 둘러싸는 방법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각 하나의 김밥은 정성과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안에 있는 모든 다채로운 채소들을 보면 노란 단무지, 주황색 당근, 초록색 시금치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평범한 재료들이 아름다운 김밥 롤로 변신하는 모습을 넓은 눈으로 지켜봤어요. 시식 시간이 되자 식당은 흥분으로 들썩였어요. 전에 김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학생들도 김밥을 흡입하듯 먹고 더 달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은 레시피를 적었어요. 심지어 급식실 직원들도 와서 구경하고 배웠어요. 시연이 끝나자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오셨어요. 김 여사님, 정말 멋졌어요. 방과 후 요리 클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한국 요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에게 마지막 김밥 조각들을 나눠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도와주고 있는 하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어요. 캐나다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새로운 종류의 소속감을 느꼈어요.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제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감사함이요. 그 이후 방과 후 요리 클럽은 하나의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이 되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30명의 학생들이 학교 주방에 모여 떡볶이, 만두, 잡채 같은 요리를 배워요. 저는 단순히 레시피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음식 뒤에 숨은 이야기들도 나눠요. 어떻게 한국인들이 새해 복을 빌기 위해 설날에 떡국을 먹는지, 또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 수백 개의 만두를 함께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이건 매주 한국의 작은 지식들을 얻는 것 같아요. 하나의 가장 친한 친구 엠마가 만두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해요. 클럽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대기자 명단까지 있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복도에서 저에게 손을 흔들고 환한 미소로 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 게 이상하지만 정말 좋은 느낌이에요. 클럽에 대한 소문이 학교를 넘어 퍼져나갔어요. 아이들을 데리러 온 후 부모님들이 저에게 레시피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역 식료품점 주인인 톰슨 씨는 너무 많은 가정에서 요청해서 한국 재료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마을의 작은 신문에서도 한국 요리가 지역사회를 휩쓸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어요. 비빔밥을 만드는 저와 제 요리 클럽 학생들의 사진과 함께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전혀 준비되지 않게 했어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 저는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데이비드가 직장에서 전화한 거예요. 이건 드문 일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흥분된 것 같았어요. 민지, 지금 당장 5번 채널을 틀어봐요. 뭐라고요? 왜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그냥 해봐요. 빨리요. 저는 거실로 달려가 리모컨을 잡고 5번 채널로 돌렸어요. 제가 본 것에 저는 충격을 받고 소파에 쓰러졌어요. 거기 지역 뉴스 프로그램에 제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녀는 교복을 자신감 있게 입고 학교 식당에서 인터뷰를 받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엄마의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나가 카메라에 말하고 있어요. 엄마는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놀릴까봐 걱정했지만 대신에 그것이 모두를 하나로 모았어요. 이제 학교의 절반이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카메라는 제 요리 클럽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작품을 들고 있어요. 저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한 어머니의 집에서 만든 도시락이 어떻게 전체 학교 커뮤니티를 변화시키고 캐나다 아이들에게 풍부한 한국 요리 전통을 소개했는지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 손이 입을 가렸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요? 텔레비전에요? 제 가장 꿈 같은 상상에서도 이런 일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전화기가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민지, TV에 나왔어요. 옆집의 가르시아 부인이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뉴스에서 당신의 딸을 봤어요. 두 분 모두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커뮤니티 대학의 영어 선생님이 썼어요. 하나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그 비디오는 소셜미디어에서 수백 번 공유되었어요. 제 단순한 요리 클럽이 어떻게든 문화 교류와 수용의 상징이 되었어요. 엄마, 우리 유명해졌어요.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껴안으며 소리쳤어요. 교장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서도 자기들만의 한국 요리 클럽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대요. 그날 밤 저녁을 위해 야채를 자르면서 저는 제 자신의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제 손은 자신감 있게 움직여요. 제 어깨는 편안해요. 한때 어울리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했던 여자가 이제는 그녀의 커뮤니티에서 문화운동을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김밥으로 채워진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어요. 엄마는 행복하세요? 하나가 제 옆에서 저녁 식탁을 차리며 물어봐요. 저는 그녀를 바라봐요. 한국인이라는 자신의 유산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제 아름다운 딸이요.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그래, 저는 그녀에게 말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6개월 후, 저는 토론토의 가장 큰 서점 앞에 긴장하며 서 있어요. 제 손은 땀에 젖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서 들릴 정도예요. 건물 주위로 긴 줄이 늘어서 있어요. 그들은 모두 제 새 요리책을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의 도시락 마법 캐나다 가족을 위한 한국 요리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요. 뉴스로 방과 후 교실이 나온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출판사에서 저에게 전화해서 제 레시피와 이야기를 책으로 나눠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나와 데이비드가 응원해주는 가운데 저는 그전에는 오직 제 마음과 손에만 존재했던 레시피들을 몇 달 동안 글로 적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데이비드에게 속삭였어요. 한식이 건강과 맛을 선물해주는 것을 당신이 알려준 거야. 서점 매니저가 문을 열고 첫 번째 사람이 제 테이블로 걸어와요. 그녀는 하나 또래의 어린 소녀로 제 요리책을 가슴에 꼭 안고 있어요. 제 엄마는 필리핀 출신이에요. 제가 그 소녀의 책에 사인을 하는 동안 소녀는 수줍게 말했어요. TV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본 후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따뜻한 눈물이 흘렀어요. 입양한 한국인 딸의 생일에 놀라게 하려고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버지도 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 프로그램을 시작한 선생님도 있었어요. 각각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제 단순한 도시락이 이렇게 많은 기쁨과 연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문화적 경계를 넘어 연결되고 있어요.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집으로 걸어갈 때 부드러운 눈이 우리 주위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빛 속에서 작은 별처럼 춤을 춰요. 저는 짙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때 캐나다가 저에게 얼마나 낯설고 무서웠는지 기억했어요. 엄마는 행복하세요?
또 하나가 따뜻한 손을 제 손에 넣으며 물어봐요. 저는 제 여정에 대해 생각해요. 딸의 도시락을 걱정하던 긴장된 이민자에서 한국 요리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도운 여성으로 성장한 여정이요. 행복 그 이상이야. 라고 딸에게 대답해줬어요. 그날 밤 늦게 하나와 데이비드가 잠든 후 저는 내일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해요. 저는 하나 더 추가해요. 잡채, 김치, 그리고 완벽하게 빚은 김밥으로 가득 찬 도시락이요. 이 특별한 도시락은 피터슨 선생님을 위한 거예요. 제일 처음 저를 초대해 학교와 요리를 나누게 해주신 분이요. 위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쓴 쪽지를 놓았어요. 음식은 낯선 이들에게 가장 친숙하게 할 문화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락을 닫으면서 저는 내일 한국에서 여러 세대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사랑이 제 부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전해질 것을 알아요. 한국의 문화가 그래왔듯 또 다른 타국에서도 정을 나누며 요리로 전하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캐나다에서도 한국 음식의 인기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